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에서는 파월의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8% 하락 마감, 나스닥은 0.15% 상승 마감, S&P 500은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상보다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이 회견이 진행되면서 주가 지수는 하락 전환한 뒤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직전에 마이크로소프트 MS와 메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거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유지했습니다. 5회 연속 동결입니다. 미셀 보면 연준이사 겸 금융감독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일러 연준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명 이상의 연준이사가 FOMC 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일찌감치 파월의 기자회견에 쏠려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FOMC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월의 입을 통해 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주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본부를 찾아갈 정도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음에도 파월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월은 관세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거의 끝나간다고 보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아직 초기 단계라며 어떻게 진행될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 의원은 적당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채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동조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에 대해선 우리의 정책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 재정적 필요는 연준 정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연준의 신뢰성에 좋지 않은 만큼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의 이 같은 발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식으면서 주가도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MS와 메타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장 막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은 상승 전환했고 S&P 지수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장 마감 후에 2분기 매출이 764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3.6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38억 1천만 달러와 3.37달러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메타 또한 2분기 매출이 475억 2천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은 7.14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치 448억 달러와 5.92달러를 앞질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MS는 6%대, 메타는 9%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대폭 개선됐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한국과 우리나라와 미국과 상호관세는 15% 무역 협상으로 타결을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 액수와 관련해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주 보면 애플은 1.05%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MS는 0.13% 상승, 엔비디아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2.14%, 아마존은 상승했고 아마존은 0.35% 하락, 메타는 0.68% 하락하였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요 급증으로 2% 이상 급등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가 랠리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3% 상승하면서 5,787.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AMD 1.17, 브로드컴 1.75, TSMC 0.65, 마이크론 2.48% 상승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0.34% 하락하면서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한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43억 달러, 약 6조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0.67% 하락하면서 319.0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리비안도 0.23, 루시드도 2.3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관세 폭탄 여파, 기업 실적 부진에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려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70.0달러, 1.1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후퇴에 하락했습니다. 온스당 3,452.8달러, 0.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기대에 외국인이 5,802억, 기관이 3,30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3,254.36포인트 0.74% 상승하였습니다. 특징도 살펴보면 KR모터스가 최대주주 대상으로 대규모 자동보험 조달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동맹 수혜 전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NF는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03.67포인트 0.10%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률을 살펴보면 해성옵티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26 핵심 광학 부품 공급 기대감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상한가를 갔는데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삼성전자 테슬라 동맹 수혜 전망 속에 삼성전기의 AI용 반도체 첨단 기판 패키징 공정 핵심 부품 공급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덕산 하이메탈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DXVX도 상한가를 가는데 mRNA 항암 백신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DXVX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계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IEA는 전기차 및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처셀은 태양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스템이 8월 국내 품목 허가 여부 결정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은 리튬 테마 상승 속에 고순도 영화 리튬 국산화 성공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리튬 포스 또한 리튬 테마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반도체 상승 속에 인적 분할 결정 철회에 상승했습니다. 나라 M&A 성유 세아미카니스는 LG엔솔이 5.45원 규모의 LF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및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배터리 등 전방위적 협력 기대감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YC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지원 소식 속에 자동차 관세 협상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 테마로서 상승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2분기 영업이익 개선 전망과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 수혜 기대감에 상승하였습니다. 마음 AI는 지능형 로봇 AI 챗봇 챗 GPT 테마 상승 속에 로봇 두넷 핵심 RFM 상용화 성공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